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의 거래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이 장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저희 과거 했던 거 한번 복습을 좀 해보죠. 회사가 매출 매입,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자, 회사가 매출 매입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출 매입 활동 속에서 뭐가 있죠? 채권 채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매출 매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 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판관비를 쓰고 나서 남은 거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죠. 예, 돈을 내가 얼마를 썼는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이제 뭔가 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좀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 후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설 투자, 두 번째는 기술 투자, 세 번째는 유가증권 투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공부할 게 뭐냐면은 시설 투자. 그 기술 투자는 요거는 전산액 1급에 나옵니다. 1급 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금융에 대한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9장이 유가증권하고 자본에 대한 거거든요. 유가증권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형태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거의 뭐 마지막까지 왔네. 그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투자금.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산액 2급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 투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본금하고 인출금 딱 요거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법인 사업, 좀 큰 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좀 다양해지는 거죠. 전산액의 1급에서 전산액의 1급 이상이면은 법인 사업을 가정해서 그 회계 처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전산액 1급 강의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렵대. 전산액의 1급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꼽으라고 하니까 이걸 얘기하시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전산액의 1급 강의를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 계속 들으셔야 알 수 있겠죠? 일단 전산액 2급에서는 좀 단순한 형태의 투자금 회계 처리만 좀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뭐 기준 거래 끝나고요. 그 다음에 결산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공시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잡스러운 거 좀 몇 개 하면은 이제 이론 강의가 마무리 되는 거죠. 저희 많이 왔어요. 예.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계시면은 안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제가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잔소리를 부득이하게 좀 하게 됩니다. 뭐 인격적으로 뭐 모욕하는 건 아니니까 또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좀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렸어요. 8장에서는 요 시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게요. 자, 시설 투자고요. 시설과 관련된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일반인데요. 회사 영업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크게 이 시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그 다음에 부속 시설, 자 보조, 이렇게 되는데요. 부동산이라 하면 크게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라면은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부속 시설은 뭐 구축물,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영업을 보조해 주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있고요. 부속 시설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뭐 항공기나 선박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항공기나 선박이 보조시설이 아니죠. 메인 시설이에요. 메인 시설. 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냥 보조적인 거는 이제 회사 영업을 위해서 좀 편하게 쓰려고 차를 사거나 뭔가 비품을 사거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축물은 뭐냐면은 부동산에 부속된 설비를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뭐 건물 같은 거 짓고 있다 이거죠. 완성된 게 아니라면은 임시로 쓸 수 있는 계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회사가 이익을 더 극대화 시킨다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커야 영업의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를 위해서 설비나 저장소 있어야 되고요. 운송 목적으로 차량, 상황에 따라서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품이나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영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판매를 위한 건 어때?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요거는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예. 요거 좀 비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임대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있죠?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해요. 이러면은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면은 재고가 되고요. 그죠? 사용을 목적으로 하면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종류, 제가 말씀드렸죠. 전산회계 2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요겁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 기계, 부속 설비. 구축물은 전산회계 2급에서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의 정의 나와 있죠.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돈을 쓴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완성이 되면은 이제 건물 등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유형 자산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건물. 자,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현금합니다. 현금 주고 조금씩 자산을 사는 거죠. 그 얘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로 바꿔. 차변에 건물,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거래의 흐름 및 회계 처리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형자산의 경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취득이 중요해요. 취득. 이 취득금액을 바탕으로 감가상각이라든가 처분손익이 나오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취득과 유사한 게 추가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산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돈을 계속 써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추가 지출을 자산으로 보느냐, 비용으로 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은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꽤 커요. 자, 부동산, 토지 건물만 해도 이거 살 때 보통 몇 억 이상씩 하죠. 금액이 크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회계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숫자에 오류가 생기면 어때요? 일단 오류의 정도가 커지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장기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유형자산 처리의 오류가 장기간 간다고요. 장기간. 그리고 취득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감가상각도 틀리게 되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도 다 틀려지게 된다고. 예. 재고자산의 경우는요, 한번 팔리고 털리면 그냥 끝나요. 오류가 오랫동안 안 간다고. 근데 유형자산의 경우는 처음에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요, 이쪽에 관련된 오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무제표의 왜곡이 심하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유형자산 취득 회계 처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자산 취득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부대 비용이 있어요. 뭐 세금도 있고, 뭐 수수료도 있고, 운반비도 있고, 각종 많은 비용들이 있거든요. 취득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대 비용 금액도 커, 상대적으로. 부대 비용 금액도 크다고요. 그러면은 부대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도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 거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취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취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대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산세무의 급수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저는 전산회계 2급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전산회계 1급 이상의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이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거는 크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취득, 추가지출, 감가상각, 처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붕괴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자, 제가 미리 좀 정리해 놨습니다. 미리. 차차 볼 건데요. 자, 취득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자, 취득을 합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받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토지를 받았어. 그럼 차변에 토지 하고요. 뭐 기타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운반고, 비품을 받았다. 받은 거니까 차변에 이걸 써요. 그리고 돈을 주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쓰면 돼요.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쓸 수 있죠? 그리고 외상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거나,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 그럼 어때요? 미지급금을 합니다. 미지급금. 자, 요거는 외상이나 지급어음 형태로 했을 경우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배서양도 했다는 얘기가 나와. 배서양도. 배서양도 저희 앞에서 봤죠? 채권채무 관리에서. 만약에 뭐 건물을 사면서 어음을 배서양도 해줬다 그러면은 지급어음이 아니고 받을어음이에요. 이거 좀 어렵죠? 이게 전산액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가끔 나와. 예. 가끔 나오고 저희 전산액 2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써놨어. 그냥 한 번에 다 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배서양도 한 경우에는 받을어음이 나오고요. 일반 외상이나 그냥 내가 어음을 직접 발행해주면은 미지급금입니다. 이거 기타 채권 채무에서 얘기 드렸죠? 예,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등을 받고 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취득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어요. 그럼 부대 비용 어떻게 해요? 여기 다 포함을 시키는 거야. 다 포함을 시킨다고. 그리고 부대 비용 종류가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순수 구입가가 100인데 부대 비용이 5가 있었어. 그러면 구입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가 되는 거지. 105. 예. 자, 그 다음에 추가 지출인데요. 유형자산 관리를 위해서 돈을 추가로 씁니다. 예를 들어 차를 샀다고 하죠. 차를 사면은요,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도색도 해줘야 되죠. 심하면 엔진 같은 것도 갈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지출이 이게 그냥 비용으로 떨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추가로 사는 것처럼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죠. 자산으로 하냐 비용으로 하냐에 따라서 손익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 건물도 마찬가지. 자, 건물을 샀어요. 그 후에 이제 건물 도색을 했어. 겉에 페인트 칠. 아니면은 건물을 리모델링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자산이냐 비용이냐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산으로 한다고 치면은 차변에 건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취득이랑 똑같아요. 그 돈 준다고 치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이면 미지급금, 배서양도면은 뭐 받으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비용으로 한다고 치면은 차변에 건물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를 쓰면 되는데 차량 유지비는 차량과 연관된 거고요. 수선 유지비는 보통 건물과 연관이 돼서 건물. 그래서 문제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차를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수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차량 유지비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답에서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하고 감가상각인데요. 요거는 사실 뒤에 내용을 좀 봐야 이해를 하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감가상각이라는 거 있어요. 감가상각.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감가상각이 뭔지는 제가 그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감가상각을 하면서 누계액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대변에 뜬다고. 이 상태에서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유형자산을 상대방한테 판다면 상대방한테 건물이나 기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에 건물 기계를 쓰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누계액을 어떻게? 차변으로 보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금 또는 미수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은 미수금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유형자산 처분이니까 그래요. 예. 자, 현금이나 미수금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준 거하고 받은 거, 누계액 정리한 거를 비교를 해보라고요. 비교를 했을 때 돈을 더 받았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100이고요.
준 게 80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럼 돈을 더 받았으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받은 거 준 거 따져가지고 받은 게 많으면 이익이니까 대변에 쓰면 돼요. 이익이라고. 만약 돈을 덜 받았어. 돈을 덜 받으면 어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 때는요, 취득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강의 때는 처분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금 이외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계정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지급이 되거나 어음 또는 카드 결제하면은 미지금 쓰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배서양도 할 때는 다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씁니다. 비품 같은 경우는 카드로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지급금을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재무상태표 표시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추가 지출에 대해서 자산으로 하느냐 비용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또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하고 추가 지출 회계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매출 매입 활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한 70 몇 점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매출 매입이 50%였죠? 50%,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이 한 20% 돼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봤던 거 있죠? 판관비. 뭐, 기타 채권 채무. 요게 한 15% 돼요, 15%. 그 나머지 기타 잡다구리 한 게 한 15%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그동안 공부한 거. 자, 요까지만 잘 소화해도 거의 한 80% 되고요. 근데 요거가 좀 부족해. 여기서 몇 개 틀리면은 70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까지 딱 해가지고 그래서 78점 이상은 맞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마시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및 추가 지출인데요. 분개는 저희가 앞에서 봤죠? 자, 유형자산을 사면은 일단 돈 주고요. 뭐 외상이면은 미지급금 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뭐 토지나 건물을 판단 말이에요. 그 요 안에 이제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부대 비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취득원가 정의. 자, 보시면 되죠? 아이고. 보시면 되죠? 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현금, 기타 비슷한 거, 그 다음에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 원가는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데, 부대 비용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원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작원가는 건설 중인 자산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그죠? 예. 전산액 2급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1급 이상에서 보통 나오지. 그리고 만에 하나 매입 할인이 있으면 뺍니다. 요거는 저희 매입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예,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부대 비용 암기하십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있어,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라는 걸 내거든요. 예.
전산액이 1급 이상 가면은 뭐 부가세도 있는데 저희는 부가세는 안 하니까 그냥 취득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설치비, 수수료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시운전비라고 해서 유형자산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뭐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쓰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원가죠. 그죠? 네, 4번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사용과 연관되는 거고요. 1, 2, 3번은 취득 그 자체와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이 나오면은 토지나 건물, 기타 유형자산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액이 2급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있어.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거는 전산액이 1급에서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요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취득. 그래서 토지나 건물, 기타 유형자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부대비용 포함시키는데 차변 금액에다 다 이렇게 더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부대비용이 뭔가 4가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추가지출입니다. 추가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에 추가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돈을 씁니다. 토지는 좀 아니겠지만은 건물이나 기타, 뭐 기계, 차량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게 그냥 비용으로 털지 아니면은 유형자산을 추가로 사는 것처럼 봐야 될지 좀 그걸 좀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케이스를 봐서 해야 되는데, 자, 케이스, 그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비용으로 처리, 비용.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를 자본적 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수익적 지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에서 요 예를 물어봐, 예.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요.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아예 단어를 줘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사지선다 나올 거예요. 사지선다, 그죠?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뭘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걸 외우겠어. 왜? 이게 더 눈에 띄니까. 더 그럴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거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피난시설, 냉난방시설.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결론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고 자산의 상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다 이 소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시라 이거. 예. 그럼 사지선다니까 3개 하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설사 수익적 지출이 3개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정확히 외우면 되잖아. 그죠? 외웁니다. 예. 요거 외우세요. 개조, 개량, 증설, 확장. 뭔가 성능을 높이는 거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피난시설, 냉난방 장치. 이것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능력이 커지고 기계 장비의 어떤 연수가 연장되고 원가가 절감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자산을 새로 산 거랑 비슷한 거니까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거죠. 자본적 지출의 회계 처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건물이라고 치면은 차변의 건물, 기계라고 치면은 차변의 기계 장치 이렇게 하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고요. 만약 수익적 지출이 뭐다?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면은
수선비 또는 차량 유지비. 자동차에 대한 거는 차량 유지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회계처를 제가 앞으로 몰아놨거든요. 앞으로 몰아놨으니까 그 회계처를 좀 기억을 한 다음에 그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 객관식으로 나오는데요. 잘못 처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잘못 처리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계라고 치면은요. 차변의 기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었어야 됐단 말이죠. 자, 자본적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으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여파가 있냐는 거죠. 자, 일단 비용이 증가하죠. 비용을 썼으니까. 그럼 뭐가 줄어요? 자산이 줄겠죠. 자, 비용이 증가하면은 뭐가 줄어요? 그죠? 이익이 줄잖아, 이익.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잖아요. 자, 그리고 이익이 줄면은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 과거에 말씀드렸죠? 이익이 어디에 흡수돼요? 자본에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줄면은 자본이 줍니다. 자, 이런 여파가 있고요. 자, 반대로 했어, 반대로. 수선비 현금을 기계 현금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비용이 줄죠? 자산이 늘고, 이익이 늘고, 자본이 늘고.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효과를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붕괴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되죠? 뭐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요. 특히나 뭐가 중요해요? 그 유형자산 취득에 관련돼 가지고 부대 비용이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잘 암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유형자산 취득과 그 추가 지출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 추가 지출에 관련돼 가지고 자본적 지출하고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효과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